계속해서 홍범도 장군에게 모욕을 주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그를 독립영웅으로,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소개하는 것부터 지적하십시오. 당이 적어도 뉴라이트 상황보다는 교과서에 가까워야 우리는 상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돌아온 품위지켜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큰일입니다. 이 해방 전국에 대한민국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난 느낌이 있어요. 네. 이 사상 초유로 광복절 행사가 둘로 나눠져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가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모두 일어난 일이죠. 그쵸? 이 양반이 참 희한한 양반인 게, 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독립기념관장이 그러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예. 문재인 정권에서 네.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다음에 첫 마디가 네. 월북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좌파 독립운동가들 제가 명예회복시키겠습니다 하면은 과연 지금 여권 인사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 약산 김원봉을 재조명하려다가 그쵸. 여러 반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 광복절이란 날은 보통 생각이 좀 달라도 예. 이렇게 좀 하루 좀 추모를 하고 통합을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하루도 지금 통합을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암담합니다. 네, 김용태 그리고 조경태 등 그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들도 이 김 관장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도 그 경축식에 참석은 했지만 경축식에 대한 어떤 아쉬운 감정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인사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했다고 해요. 쓴소리도. 그 이준석 대표도 이제 역사 논쟁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다가 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그쵸. 말 한마디로 그 불참을 결정한 거거든요. 네네. 원래는 이렇게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약간은 그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쵸. 네. 본인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이전에 근데 신지호도 참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쵸. 그 발언 덕분에 네. 저희의 이번 주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일단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근데 1919년에 건국이 됐으면 일제 강점 기간이 딱 9년이에요. 36년을 4분의 1 토막 내갖고 9년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 그러니까 지금 뭐 이종찬 회장은 용산에 뭐 밀정이 있다 어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네. 뭐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신지호 전 의원은 참 방송에 좀 부적절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매번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하던 말을 텍스트로만 보다가 네. 처음 말하는 걸 봤는데 네. 이 발음이나 발성이 약간 좀 혀도 좀 짧으시고 유아틱한 면이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뭐 비음 때문인지 발음 때문인지 그 말씀하시는 투가 좀 듣기가 좀 매끄럽지 않다. 그냥 맞아요. 방송의 어떤 소비자 입장으로서 그쵸.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님도 그렇고 네. 우리 이제 진지호 전 의원님도 그렇고 옳은 말씀을 하셔도 솔직한 얘기로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또 이상한 말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심지어 또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전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네. 여당 전략부총장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전략적으로 안 좋아요. 네. 진짜 이름값 못하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 신지호의 발언을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김현석 관장을 반대하는 네. 이종찬 광복회 회장. 네. 근데 이 광복회라는 게 뭡니까? 그 독립유공자나 네. 그 후손분들이 만든 단체잖아요. 네. 이 광복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네. 3.1운동 네. 1919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제 신지호 씨의 주장은 야 일제강점기가 36년에서 9년으로 4분의 1로 까지는데 이거 일본만 좋은 거 아니냐. 아하. 이종찬 당신은 이 표현이 문제인데 네. 일본 극우의 기쁨조다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제가 뭐 미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영토하고 실질적인 주권을 빼앗긴 마당에 그 망명정부 세웠다고 일제강점의 역사가 그 이후로 싸그리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금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쵸, 올림픽도 나가고 유로도 맞아요. 나가고 맞아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은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YTN까지 나와서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YTN은 어벤져스 전략회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또 문제는 이제 이 이회영이라는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의 손자가 이종찬 광복 회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독립운동가의 손자한테 대고 극우의 기쁨조라는 표현을 쓴 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나갔다. 네, 나가도 너무 나갔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그 가문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 저희 채널 이름이 뭡니까? 품위지켜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대를 좀 공격을 해도 네. 품위 있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런 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반감만 불러일으키기가 좋죠. 아무튼 오늘은 이 신지호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 현 정권과 뉴라이트였던 밀월 관계, 예.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개혁신당 지지자로서 저희의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신지호 전 의원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물이죠. 그쵸? 네, 뉴라이트는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4대 입법과 네. 또 각종 경제 정책이 이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자유주의 연대였고 이제 신지호 씨는 그 단체의 대표셨죠. 이게 그 역사 얘기만 하는 단체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뉴라이트는 어떻게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경제적 시장주의, 그리고 외교적 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내걸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뉴라이트는 적폐, 친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로 이제 변질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뭐 이 뉴라이트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 다루면 정말 책 한 권이고 예. 몇 시간짜리 얘기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종 기사나 신지호 씨의 발언들을 저희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사실 뉴라이트의 시작은 아까 김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보수를 혁신하자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쪽보다는 그 네. 후로 쭉 방향이 뭐 좌파 운동권의 북한에 대한 어떤 굴종적인 자세나 과도한 민족주의 이런 걸 공격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그런 쪽으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만 했죠.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역사 교과서 논란도 아마 기억이 다들 나실 겁니다. 탄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국민들의 반감을 정말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공감을 받아도 지금 될까 말까한 문제를 레토릭 싸움에서 밀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뉴라이트 하면 되게 낡은 어떤 네. 보수, 친일 이런 거에 그냥 상징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뉴라이트의 혁신은 뭔가 용두사미가 돼버린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다시 현 정부라는 숙주에 기생을 해서 다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으로 보이는 게 그분들은 뭐 인정 못하겠지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신지호 부총장님의 그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 정말 정치권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 보수혁명을 주장하는 지식인으로서 뭐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 도도한 척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대선 후보 MB를 공개 지지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쵸. 주목받은 게 2004년이고 네. 입당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꽤 걸렸죠. 그동안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되게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그쵸. 네. 시작이 되게 화려했던 게 네. 2008년에 무려 그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 아닙니까? 네. 고 김근태 의원한테 승리하면서 이 도봉갑에서 당선이 돼요. 네. 거의 뭐 류현진급 데뷔를 했다고 봐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사실 전략기획부총장이 할 만한 분입니다. 네. 그 선거만 놓고 보면은 그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전략 어벤져스 그쵸. 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쵸. 네, 불과 선거 한 달 전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역전한 거예요. 거의 뭐 화성을 아닙니까? 네. 화성을이 훨씬 더 대단하긴 한데 네, 네. 네, 뭐, 이 시대는 뭐 네. 네, MB, 그쵸. MB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타운 바람이 부는 맞아요. 사실 해서, 뉴타운이 있긴 네. 했어요. 선거 구도가 워낙 뭐 여당이 유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도봉에서 그
기라성 같은 네네. 진짜 GT의 아성을 무너뜨린 거는 그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게 음주 반응송을 하셨어요. 그쵸. 네. 아주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네. 그 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100분 토론에 이제 나오셨었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취하니까 네. 아까처럼 유아틱해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네. 아, 그 당시에 이제 낙곰수 바람, 뭐 안철수 바람이 뭐 전국을 뒤덮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장을 뺏길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였는데 그 선대위 대변인이 술을 먹고 방송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이 공천 못 받은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에도 술을 안 마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쵸. 그런데 그 신주호 의원 말씀에 따르면 이제 저녁 9시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쵸. 찬물로 샤워를 한 등 그 술에서 깼다고 어떤 언론사에 해명을 했는데 그 냉수 샤워만 하면 술 깹니까? 그쵸. 그 만약에 술 깨면은 여명 808 뭐 진작에 망했어요. 여명 빨기 전에 그냥 다 사우나 가가지고 냉수 샤워 한번 하면은 그냥 무사 귀가입니다. 대리 부를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를 많이 친 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임팩트 있게 쳤습니다. 네. 이게 전 국민이 이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되게 화제의 선거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고는 네.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없는 사고를 쳤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계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네, 2012년 그 박근혜 비대위가 친이계를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신지호 전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 네. 상당히 그때 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다가 이제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했었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되십니다. 네. 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대기업을 찔러서 그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하게 한 혐의였는데요. 이 대기업이 뭐 LG인가요, 삼성인가요? 아,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네, 선거법 위반은 네. 좌우 편향 없이 했습니다. 네. LG, 삼성 네. 둘 다를 했다고 하는데 아하. 하도 액수가 엄청 크진 않아요.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게 다른 분들이 선거법 위반한 거에 비해서는 물론 잘못한 건데 네. 소박하긴 해요. 네. 근데 이걸로 사면이 되기 전까지 2019년까지는 그냥 완전히 뭐 자맹할 수밖에 없으면 왜냐면 뭐 피선거권 박탈이 됐으니까. 네, 제도권에서는 모습이 잘 안 보여졌고 방송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방금 권수동 말대로 범죄 스케일은 좀 소박한데 그리고 뭐 본인이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후과는 좀 상당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2019년에 사면이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그 자숙의 의미로 불출마를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뭐 자숙 안 하고 그 도봉갑에 나가셨다고 당선이 됐겠냐마는 아 근데 그래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건 네. 또 이 자숙의 시간을 또 스스로 가졌다는데 자숙한 거 맞겠죠? 뭐 이거는 근데 자숙까지의 어떤 고민이 좀 짧았을 어렵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왜냐면 이 도봉갑이 네. 예, 무서운 곳입니다. 네. 우리 윤재근 전 의원이 남편 김근태 의원 후광으로만 3선을 한 곳이에요. 네. 저희 3선하는 동안 윤재근 전 의원에 대해서 살짝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존재가 없는 3선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정도로 뭐 정말 김근태 의원의 꽉 잡고 있던 동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재근 의원의 어떤 그런 정치적 유산과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10년 전에 받은 그 LCD TV 몇 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유튜브 상에서 전략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때 윤 대통령 눈에 좀 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신지호 부총장의 채널인 네. 어벤져스 전략회의의 이 초기 멤버가 네. 그 대통령이 직접 방송 보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던 진짜 청년 네. 우리 장해찬 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벤져스의 원수가 됐더라고. 네, 주요 멤버 중에 한 분인 이현종 그 문화일보 논설위원께서 장해찬은 인간 말종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합동 연행도 네. 대단해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저는 네.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뭐 이렇게 뉴라이트랑 가깝냐 네. 이런 사상적 견해에 대해서 전 사실 어떤 깊은 뿌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정말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네. 사시도 붙고
근데 사실 생활인이었잖아요. 네. 검사였잖아요. 네. 어떤 정치에 갖고 있던 인상 비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처럼 뭐 네. 저 사람은 싫다, 뭐 이쪽이 좋다. 근데 이런 게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요 사람 좀 마음에 드네. 얘기 그럴듯하네 하면 생각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약간 이 신지호 부총장도 저 사람 마음에 든다 하면서 좀 어떻게 이게 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신지호 씨의 그 윤석열 캠프 입단 계기에 대해서 뭐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찾아봐도 많이 네. 없어요. 저도 뭐 유튜브 활동이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고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게 유튜브 전략가 활동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 경선 캠프의 정무실장이 되시고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빅스피커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전략회의에서 그 연구하신 그 전략이 그닥 신통해 보이진 않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까대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간 이후에도 뭐 그리고 이제 그 한번 붙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된다고 했다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그쵸. 식이었던 그런 식으로 그- 말했다가 그- 이제 예, 깨갱했었죠. 뭐, 네, 진짜 말 그대로 깨갱했었는데 예. 하여간 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간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총선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 헌납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또 개인 전략은 또 어떻습니까? 까마득한 그 후배 철새 정치인 그쵸. 예, 조정훈 의원에게 그 마포구 앞 공천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포갑은 그 조정훈이라서 수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방금 말한 그 지점이 제가 생각하는 신지호 부총장과 소위 뉴라이트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정은 의원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일단 신선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거 하다가 유튜브도 좀 가봤거든요. 네. 확실히 정말 말하는 거나 생각이나 그래도 이 사람 좀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나름대로 대안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철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런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조정훈 의원한테는 상당한 그 양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중요시하는 어떤 지성과 품격을 갖춘 정치이기는 한데, 근데 권력에 대한 탐욕을 숨기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감상이 백서 때 드러났죠. 네. 조금만 더 젠틀하고 네. 참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조정은 의원이 네. 그런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 험지에서 인정을 받아서 진짜 기적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신지호 부총장은 네. 정치 16년 정도 했다고 완전히 올드라이트가 돼버렸어요. 뉴라이트에서. 네. 보수를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얘기를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번 광복회장 공격처럼 네. 조금이라도 이 사람 민족주의 같아 뭐 좌파 색채가 느껴져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네거티브한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또 전략부총장으로 계속 되고 쓰고 있는지 이건 좀 사실 한동훈 대표도 이해가 좀 안 가는 지점입니다. 가까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당내에. 근데 신지호 부총장은 이제 한동훈 시작 캠프의 총괄 실장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되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친한계의 실세이자 핵심 인물이 되셨는데 참 변화무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운동가에서 뉴라이트로, 그렇죠. 뉴라이트에서 계속 비판해왔던 보수정당의 정치인으로, 네. 그리고 친이계에서 이명박을 구속시킨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으로, 그렇네. 그리고 친윤에서 다시 친한으로, 그렇죠.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네. 마이클 오원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과연 끝까지 이길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뉴라이트의 상징, 인간 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네. 신지호라는 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이 광복절의 혼란이 어떻게 기인된 건지 좀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전 이 안에 좀 답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민주당도 싫고 지금 네. 국민의힘도 싫으니까 이렇게 개혁신당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민주당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그 역사 파리 네. 그거 모르겠습니까? 네. 그 홍범도 유해 그 귀환한다고 그 전투하는 그 쇼 네. 그리고 친북적 색채 뭐 저희가 사실 모르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한테 저희가 뭘 기대했어요? 사실 저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이었거든요. 네. 정말 저런 이제 더 이상 뭐 역사 감성 이런 거 좀 좀 치우고 정말 우리나라 이제 미래를 좀 고민하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게 맞서가지고 더 적극적인 뉴라이트 사관을 지금 윤 정부가 펼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유주의, 시장주의, 국제주의라는 뉴라이트 활동가들의 본래 목적은 보이지 않고 이제 반대파들을 탄압하기 위한 해괴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목도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진짜 해괴합니다. 네. 지속되는 역사 논쟁. 이제 일반 시민들은 정말 지친 지 오래됐죠.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들 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진짜 미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네. 교과서와 배치되는 역사적 주장들이 학문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 중에 일부라도 진리와 부합하는 게 있으면 논쟁할 가치가 있죠. 논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론이 되기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정쟁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이건 학문적으로도 손해예요. 네. 그리고 그 후가로 이제 그만큼 정치권에서 미래를 준비할 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정말 학문은 네. 학문의 영역으로 끝내야 되고 이 역사 교육을 정말 재정비하고 싶으면 자, 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네. 추진해도 저는 진짜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요즘 뭐 교육계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면 문과 간다는 말이 뭐 저희는 다 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이 미래의 이 주역들 10대들이 네. 이제 이승만 박정희에 감동을 해가지고 평생 우파 시민이 돼서 할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사실 그 인터넷에 그 심심찮게 돌던 그 박정희 대통령 찬양하던 글들이 네. 몇 달간 자취를 감췄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입니다. 네. 이처럼 그 정치에 대한 평가도 현재랑 사실 당연히 관련이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는 굳이 이 과거 영광 회복하는 데 주력하지 말고 맞습니다. 정말 어떤 보수의 좀 가치 보여주고 정말 새로운 보수가 이런 거다. 이런 걸 만들길 바랬는데 이미 이제 이걸 기대하기에는 저희가 이미 2년이 지나면서 네. 충분히 이제 포기했고 네. 그 역할을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그 뉴라이트에서 어떻게 해서든 명예회복을 시키고 싶어하는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다 공과 또 과가 아주 뚜렷한 지도자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자산은 계승을 하되 네. 또 부채는 갚아 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현재 뉴라이트가 주류가 된 이 보수 진영은 부채에는 철저히 눈을 감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산은 부풀리기에 급급합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를 했고 네. 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과연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리더십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장의 기회보다는 저성장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대비할 리더십이 필요한 필요하죠. 거죠. 예. 네, 개혁신당은 양당에 앞서 8월 12일 이주영 의원실에서 그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한 발 앞서서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소수 정당임에도 그 나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곧 이달만 안으로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정치권이 무의미한 역사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개혁신당이 연못의 메기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미래를 준비하기 바라는 품위지켜의 김선수 권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